쌍용 CN이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9%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영업손실 22.6%가 증가했습니다. 손실이 더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6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2.79, 주가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재혁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 6월 28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더 많은 회사들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토요일도 사무실에 나와라. 거의 20년 만에 한국의 주 6일 근무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쌍용 CNE가 그 소개 중에 일부가 나왔는데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한일시멘트에 밀리자 팀장 역할을 하는 임직원과 비상임 직원들에게 토요일 업무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쌍용 CNE를 또 분석을 해볼 궁금증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토론 종목 토론실의 내용을 보니까 맨 위에 떠 있는 게 아이디가 MP5로 나가는 자가 조회가 635회나 됐다는데 결국 고배당하네. 크크크. 진짜 사기꾼보다 더한 놈들이네. 더러워서 앞으로 3억 번도 주식은 죽어도 안 산다. 캬, 퇴, 침 뱉는 소리까지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 이래가지고 주식시장에 난 이런 글을 보면은 참 그 일본 댓글들 이런 거 보다가 이런 걸 보면은 인격이 의심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나중에 이끌어갈 수 있고 성인으로서 뭘 우리나라 후대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는 건지 저는 갑갑합니다. 이걸 좀 부드럽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 걱정이 돼요. 저도 그 방송하다가 새끼 나오고 자식도 나오지만 그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요? 이북에서 갔나? 새끼는 여기 아니죠. 전 뭐 또 이 시간이 또 이런 얘기하면 끊으니까. 천억 완판 쌍용 CNE 회사채 추가 청약 성공, 금리 매력 부각. 박미경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있고, 한행코 배당 부담, 쌍용 CNE 회사채 수요 예측 일부 미매각해가지고 6월 13일 날 김남균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완판을 했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2년물 220억 원어치 미매각했다. 한행코 공개매수 배당 확대로 부채 비율 131%에서 202%로 증가했다. 이 부채 비율이 전체 부채 비율일 거로 계산하는데 이자 부채 비율로만 하면은 이렇게는 안 나오죠. 정한 이런 그 상황을 보고서 1분기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이 2,99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8.9%가 감소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꾸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거예요. 매출 원가가 좀 더 내려갔어요. 13%.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43.5%나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2.4%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전년도 53억 적자에서 43억 8,800만 원 흑자로 돌아선 거는 돼 있습니다. 182.4%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매출원가 감소는 재고자산 증가가 대부분의 원인일 것이다. 먼저 그래서 재고자산을 제가 보여주는 거죠.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즉 재고 이익일 뿐이다. 실제 경영성과에 의해서 사실상 흑자가 난 게 아니다. 이걸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면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7.5%가 감소했어요. 매출 감소는 8.5, 그 차이가 무려 18.7%나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 손익은 흑자 전환으로 공시되었지만 실질 손익은 적자가 더 증가했다. 재고 증가는 의도적인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루프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8% 상승했어요. 스루프까지는 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운영 경비가 0.8% 증가했지만 운영 경비 자체가 줄이질 못하고 늘어났죠. 이 규모 때문에 그런지 이 금액이 매우 큽니다. 2,268억 원. 그래가지고 그 TOE 생산성은 0.98, 변동은 거의 없고 마이너스죠. 금액상으로는 56억 적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경영실적일 겁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무려 1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이거 WCI인데 잘못 게재했네. 142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총 재고는 38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영업 적자이면서 재고에 돈을 쌓아둘 여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 반제품 재고 실사를 해보고 싶다. 이 반제품 125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미검수자재라는 것이 이제 미착품 성격인 것 같진 않은데 자관 이 미착품으로 개념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크게 늘었습니다. 만약 부풀려진 재고라면 분식회계로 흑자 전환을 의도적으로 꾀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를 작년에는 크게 또 줄였었거든요. 요만한 크기로. 그리고 WCA는 11억 정도 줄였었고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미검수 자재가 이것도 0좀 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성격인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AB 최소 ABC로 나눠야 됩니다. 원재료 사용액하고 상품 매입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C는 상품 매입액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은 WCAI여야 되는데 회사가 어떤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MC만 이렇게 비성분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재고자산 명세가 있으니까 그 증가는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돼 있고 이 685억 원에서 그 142억 원을 마이너스를 빼면 더 늘어나겠죠. 828억 원의 그 원재료 사용액이다. 상품 매입액 포함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냈어요. 그리고 운영경비가 0.8% 증가했고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가죠.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가리를 뺀 것이 가공비인데 1967억 원이 됩니다. 총 제조 비용에서 70% 재료 가공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오죠. 그리고 재료 비율은 30%뿐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한일시멘트 미리 분석했었는데 분기보고서에는 재고 명세와 비성분 데이터를 아예 공시하지 않았지만 쌍용 CA는 둘 다 공시를 해서 긍정적으로 우선은 생각이 됐어요. 다만 비성분 AB를 최소한 분리 공시해야 하는데 MC로 공시했다. MC로 그 다음에 회계 투명성 저하이다. 이렇게 공시하는 것 자체가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으로 보이는데 분석을 위해서 A를 WCAI로 저는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검증
3단계가 있는데 1, 2단계는 위에 제가 맞췄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현금흐름표 기준 현금이 372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372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384억 원이 증가해가지고 11억 6,300만 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이게 뭔지 추적할 단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액이 환입이 됐다 하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재고자산 명세에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항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 추측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환입을 잡은 거 아니냐, 거꾸로 이 전년도분을 해석을 하면은 현금이 387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376억 원뿐이 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1억 3,700만 원의 현금이 공짜로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 정한 이게 다 플러스니까 이것도 환입을 손실 작업을 환입을 잡은 거로 일단 그렇게 해석은 되겠네요. 만약 그거라면 그렇단 얘기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2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0.4% 증가했고 직원 수는 이제 연간 직원 수를 적용했습니다. 분기 인원수를 비공시하고 있네요. 4명이 증가했는데 일단 그거로 봐서는 평균 연금이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임금 올려줄 기업은 없죠. 노동 생산성 떨어졌고 노동 분배율 마이너스로 해서 더 내려갔습니다. 영업 손실을 보면서 이제 그 인건비는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력비가 10.5% 증가했어요. 운반비가 27.8% 감소했고 도급비가 14.2%가 감소했어요. 다른 건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동력비만 10.5%가 증가했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시멘트 공장이 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시멘트 업종이 이렇게 고임금 업종이었는지 새삼스럽다. 전년도 적자의 임금 인상률을 동결되었다. 운반비 감소는 영업실적 부진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동력비 증가를 일부 도시 쓰레기 소각으로 에너지를 얻어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뉴스를 저들 들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열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5.42%가 상승했습니다. 역방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재고 자산 한 놈만 패는 사람이니까 핵심적으로 분식회계 개연성 네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도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되는데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했죠. 그런데 반증을 하려면 거꾸로 상승해야 된다. 이런 이 반증 추론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량으로도 그 회전율을 산출해 가지고 하락한 것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 가중평균까지 때려봤어요. 1.1%, 단순평균은 0.2% 증가지만 가중평균을 해보면은 1.1% 상승했습니다. 이 석회석이라는 게 있어요. 고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입 비중이 작지가 않습니다. 28.7%. 그런데 이게 석회석은 시멘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석고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석고는 잘 모르겠는데 석고도 아닐 거예요. 슬래그하고 규석 뭐 이런 게
그 시멘트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제품은 시멘트만 공시를 했어요. 지금 시멘트를 보면은 이게 적자난 이유가 이것도 비중이 매출 비중이 있어야 되는데 내수 몇 프로, 수출 몇 프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수 가격은 올렸는데 시멘트 수출 가격은 26.4%나 인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단순 평균 9.5%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게 아니 원재료 가격 인상은 패스가 되는데 판매 가격 인상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판매 가격 그 비중이 원재료가 이만큼 가져갔다면 석회석 판매 가격도 뭔가 그 흰색 시멘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백색 시멘트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가격도 좀 공시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검증이 우리나라가 공시 내용 가지고는 합리적으로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한계, 출원모수는 WCI 재고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상승한 것은 일치했지만은 판매 가격 하락은 검증 실패다. 50% 실패면은 실패죠. 그러면 가격을 인상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내렸으니까 이게 수출 가격을 덤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덤핑은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도 재고는 또 늘어났다 이 말이죠. 아주 그냥 가장 최악의 경우에 경영을 해놓고 적자 난다고 토요일 날 나와서 회의하면은 제가 지적하는 이런 거를 개선할 아이디어는 있는지 제가 묻고 싶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연간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전년도 실적이 20.6%밖에 진도율이 되질 않습니다. 주말 근무 업무 회의 출근은 비상사태로 그래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고 슬퍼트에게는 이렇게 그 디커플링 해가지고 계획을 따로따로 세울 수 있다. 먼저 원가 회계 방법으로는 한 좀 더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320% 1 더하기 320%에서 하게 되면은 모든 거를 최저 원가도 다 계산해 가지고 재고 증감도 그대로 간다고 보고 18.7% 증가한다고 보면은 한 1조 3천억 원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조 3천억 원에 하면은 예상 계획은 그 184억 원 남는 건데 165억 원뿐이 남질 않으니까 이걸 판매 단가라고 생각을 해보죠. 2%더 매출을 해보자.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2%더 수출을 하면 아니 매출을 하면은 2% 재고가 줄겠죠. 재고는 줄는데 그러면은 이익이 한 404억 원 남는 거로 영업이익이 한 239억 원 더 2%도 노력을 해서 이 정도 한다면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되겠죠. 스루퍼 패러다임으로는 손익분기점을 일단 산출을 해 봅니다. 영업이익을 제로로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을 더 해보자 해가지고 1 더하기 320% 그러면은 1조 2,91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매출 재료비로 320% 똑같이 올려보면은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만약에 판매 가격을 그대로 한다면은 이게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수출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아마 덤핑 수출했던 것 같은데 수출 가격을 좀 올린다고 보고 그러니까 스르펀율을 75% 올리고 매출 재료 비율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1조 3,200억 판매 단가로 본다면은 원가 회계보다 한 원가 회계가 130원
130만 원 나왔는데 132만 원, 2만 원 더 높게 나옵니다. 이거에 의해서 실행을 그래서 그 132만 원에 계약을 한다면 한 37,335원 남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흑자를 더 내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을 13회전까지만 좀 해보자 그러면은 그 매출이 100만 원 단위로 다시 돌아와서 1조 4,650억 정도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177억 원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 경우 운영경비를 3% 범위까지만 이 범위 내에서만 더 써라.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기준을 내부적으로 갖는 거죠. 토요일 무슨 뭐 긴급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돈을 한 285억 정도 더 써가지고 800억을 더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봐야 될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그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계산 다시 해서 가격을 올린 거로 해서는 이제 예가가 높게 나오게 됐죠. 특별 원인이 뭐였냐? 결국은 가격 인상에서 수출 가격을 올려야 된다 하는 거에 어떤 특별 원인 변동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좀 그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73억 원, 전년보다 2.5%였는데 3.9%로 실질적으로는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EMS 영업활동으로 통해서 들어온 돈 3,479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종 317억 원의 그 현금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38억 원대가 투자가 더 추가로 됐고요. 돈이 부족하니 그 900억 원대, 약 1000억 원대 돈을 또 차입을 했습니다. 레버리지율이 투하자본 대비 레버리지율이 45.1%로 증가했습니다. 레드존이죠. 그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왜 1분기에 자기 주식을 거의 4천억 원대를 취득했느냐. 요게 그 주주 그 프리캐시 플로우인데 3,724억 원이 주주들이 가져갔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돈을 가져간 거겠죠? 아니, 산 건가? 주주들이 가져갔으니까 자기 주식을 팔려면은 아이고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네. 어쨌든 주주들이 들어갔는데 자기 주식 취득이군요. 판 게 아니고. 그렇지. 돈이 나가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검증은 됩니다. 연차 배당은 또 줄었고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는. 주가는 그 7,000원인데 장부가격 대비 279%, PBR이 2.79,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PBR의 상승한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합병을 또 한다. 현재 거래 중지 상태예요. 어디 뭐 그 자회사인가 뭔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합병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행코 시멘트 홀딩스가 78.4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5.48%, 외국인 지분은 크게 거의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